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에 떡 있으신가요? 그 평범한 떡 하나가 기도를 막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떡을 건강 간식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옛 음식을 더 자주 찾게 되는데요. 바로 그 습관이 건강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입안의 침분비량도 줄고 이도 약해지고 턱 근육도 쉽게 피로해지며 목 안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도 느려지고 위장의 소화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젊을 때처럼 찰떡이나 꿀떡을 한 입에 넣고 삼키세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라는 말로 위험을 그냥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년간 노인병과 내과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 신정호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본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단지 떡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숨이 막혀오고 혈당은 치솟고 뱃속은 꽉 막힌 듯 불편한데 아무리 화장실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 고통 전부 떡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떡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고령층에서 무려 4배 이상 더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산소 부족으로 뇌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떡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를 악화시키고 위장의 덩어리처럼 남아 소화 장애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간 신장 기능까지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피해야 할 떡과 안전하게 먹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과 상담하며 얻은 실질적인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떡 4가지 떡을 먹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생활 원칙, 그리고 안전하게 떡을 즐기실 수 있는 건강한 대체떡까지 모두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노꽃길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수록 떡이 위험한 음식이 되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떡 먹고 목 막히는 건 운이 없는 거지?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 단순한 운일까요? 아닙니다. 65세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떡과 맞지 않게 변해 갑니다. 첫째, 씹는 힘이 떨어집니다. 치아가 빠지거나 틀니를 쓰게 되면서 예전처럼 쫀득한 떡을 잘게 씹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찹쌀떡이나 인절미처럼 끈적한 떡을 먹게 되면 입안에서 제대로 씹히지 않는 채 큰 덩어리로 삼켜지고 그 덩어리가 기도를 막는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삼키는 기능, 즉 연하 근육이 약해집니다. 삼킨다는 건 단순히 목으로 넘기는 게 아닙니다. 혀목 안쪽 근육, 후두 덮개까지 여러 부위가 동시에 정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령이 되면 이 조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 결과 떡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자주 들고 심한 경우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서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 같은 심각한 상황을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위장 근육의 수축 속도가 느려지고 위액 분비량도 줄어들면서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특히 떡처럼 쫀득하고 무거운 탄수화물은 소화가 늦어지면 위에 오래 머물러 가스가 차고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같은 양의 떡을 먹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혈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게 되며 이 때문에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단 몇 조각의 떡이 혈당을 300, 400까지 폭등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그냥 한두 해 나이 들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은근히 서서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이 몸은 이미 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0세 이영순 여사님은 설날 아침에 떡국 한 그릇 드신 후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체한 듯한 느낌에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떡이 소화되지 않고 위 출구를 막고 있었고 내시경으로 떡 덩어리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하며 무척 놀라워하셨죠. 또 한 분 73세 이남수 어르신은 인절미 한 조각을 드시다 목에 걸려서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습니다. 평소보다 덜 씹고 삼킨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 말을 못하셨고 옆에 있던 아들이 하임리법을 시행해서 간신히 떡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산소 포화도는 98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노년기에는 떡이라는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가 의학적으로도 실제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모든 떡이 다 위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떡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떡 4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떡이 그 안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어릴 적부터 먹었어요. 이게 무슨 위험이 있겠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익숙함이 가장 큰 방심이고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떡은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르지만 65세 이후에 절대 피해야 할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막고 혈당을 올리고 소화기관을 공격하며 독소를 몸에 쌓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떡, 인절미 찰떡입니다. 쫀득하고 고소한 그 식감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찰떡은 끈적함 자체가 독이 되는 떡입니다. 특히 인절미는 입안에서 쉽게 잘라지지 않고 떡덩어리가 목에 걸리면 기도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2세 박모 할머니는 간식으로 인절미를 드시다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산소 포화도가 7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기도 확보를 하고 떡 조각을 제거해 목숨은 건졌지만 단 5분만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게다가 인절미는 혈당 지수가 무려 85에 달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2개만 드셔도 혈당이 3배 가까이 오를 수 있습니다. 쫀득한 식감 때문에 오히려 포만감이 없다고 더 드시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떡, 특히 유가 종류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달콤해 보여도 이 떡 안에는 산화된 기름과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에 간 기능과 해독 능력이 약해지면 이 산화 지방들은 몸에 쌓이며 지방간과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킵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최영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육과 3개로 식사를 대신하셨습니다. 처음엔 편하고 좋다고 하셨지만 정기 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복부 초음파, 결과,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후 호전됐지만 육과 섭취 중단만으로도 간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 것이 결정적이었죠. 세 번째는 꿀떡과 약식 같은 단떡입니다. 겉은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한 조각에 포함된 당분은 각설탕 8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꿀떡은 혈당 지수가 91로 포도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뇨가 없던 분도 이 떡을 반복적으로 드시면 혈당 조절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71세 김영자 여사님은 생신잔치에서 꿀떡 4개를 드신 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셨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는 450 당뇨성 혼수 직전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인슐린 투여 후 간신히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떡을 끊고 무가당 떡으로 바꾸셨죠. 네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예쁜 떡 케이크입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손주들이 사다 주면 예쁘고 먹음직스럽죠.
하지만 이 떡 안에는 타르색소 인공향료 화학 방부제 등 최소 10종 이상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이 성분들이 몸에 쌓이며 간 수치 상승, 신장 부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74세 한숙자 여사님은 손녀가 사다 준 딸기색 떡 케이크를 매일 한 조각씩 드셨습니다. 3달 후 정기 검진에서 ALTA 수치가 180까지 올라갔고 전신 가려움과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떡케이크 섭취를 중단하자 증상이 빠르게 개선되었죠. 이 4가지 떡, 인절미 기름떡, 꿀떡, 색소떡 케이크는 모두 65세 이후에 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떡을 아예 못 먹나요? 걱정 마세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떡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3가지 원칙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떡은 우리 전통 음식이자 적절히 잘 고르면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어떤 떡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5세 이후 떡을 먹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째 원칙 공복에 떡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인절미 2개 식사 대신 꿀떡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혈관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떡을 먹으면 윗속에 아무 음식도 없는 상태에서 고농도의 당질이 급속히 흡수됩니다. 혈당은 순식간에 200, 300까지 오르기도 하죠. 혈관 내벽은 급격한 혈당 변화에 손상을 입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합병증 심혈관, 질환, 눈 망막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태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사 대신 꿀떡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딱 한 입만 먹었어요. 라고 하셨지만 당화혈색소는 9.8까지 상승했고 눈 한쪽 혈관이 터져 당뇨성 망막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아침에는 삶은 계란 백설기, 소량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야 수치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둘째 원칙 떡과 단 음료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떡 드실 때 콜라 사이다 달콤한 유자차나 꿀차 드시는 경우 많죠. 입안은 상쾌할지 몰라도 몸속에서는 당분 폭탄이 터지는 중입니다. 인절미 2조각에 콜라 1캔만 곁들여도 혈당이 400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이미 응급실로 직행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혈중 삼투압이 올라가면서 혼수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70세 점도 전계민 어르신은 손자와 간식을 드시며 콜라 한 잔을 곁들였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어지러움과 시야, 흐림 구토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 무려 4바의 60 당뇨성 고혈당 혼수 직전 상태였습니다. 달콤한 전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차, 유자차, 생강차 등은 당분 함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꿀떡과 꿀차의 조합은 당 흡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떡과 함께 드실 음료는 반드시 무당 보리차, 결명자차, 따뜻한 물처럼 자극이 없고 중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원칙 떡은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는 약해지고 침 분비도 줄고 턱 근육도 쉽게 피로해지죠. 이런 상태에서 떡을 급하게 먹으면 기도질식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찹쌀떡은 한 번에 잘 씹히지 않고 입안에서 덩어리로 뭉쳐져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후두덮개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떡덩어리는 기도로 곧장 들어갑니다. 73세 이난희 할머니는 차 안에서 인절미를 급하게 드시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목에 손을 갖다 대고 말도 못하시길래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하임리히법을 겨우 시행해서 떡을 빼냈습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해 두통, 구토, 심한 피로가 3일 이상 지속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혼자 있을 때 떡을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응급처치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있을 때 드시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3번 이상 꼭꼭 씹은 뒤 넘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감기나 인후염처럼 목이 부어 있을 때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은 떡을 아예 피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떡은 전통이고 추억이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에도 맛있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떡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맛도 챙기고 건강도 지키는 방법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위험한 떡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럼 떡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걱정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떡은 방법만 바꾸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가지 떡은 65세 이후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무작정 끊기보다 잘 고르고 바르게 먹는 법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떡은 맵쌀로 만든 백설기, 그 중에서도 단호박이나 고구마가 들어간 백설기입니다. 왜 맵쌀 백설기가 좋을까요? 찹쌀과 달리 맵쌀은 끈적임이 덜하고 질감이 부드러워서 기도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단호박은 베타카로틴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 줍니다. 76세 김순애 여사님은 당뇨가 있으셔서 꿀떡과 인절미를 끊고 집에서 직접 단호박 백설기를 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떡이냐며 싱겁다고 하셨지만 3달 후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9로 낮아졌고 속도 훨씬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백설기를 김에 싸거나 살짝 데워서 매일 아침 간식처럼 드십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떡은 무가당 쑥떡입니다. 쑥은 단순한 향긋한 재료가 아닙니다. 쑥에는 비타민 A와 C, 철분, 그리고 천연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기 면역력 강화와 빈혈 예방, 심지어 염증성 질환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시 중에 달콤한 쑥떡이 아니라 설탕을 넣지 않은 무가당 쑥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74세 장만수 어르신은 당뇨로 단 음식을 제한받고 계셨는데 우연히 건강식품점에서 무가당 쑥떡을 발견하고 하루 한 조각씩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이후 혈당 변화는 거의 없고 쑥의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잡아줘서 오히려 좋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쑥은 소화도 잘 되는 식재료라 위장 부담이 적어 노년기 간식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쑥떡을 드실 때는 설탕 들어간 전통차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맛을 줄이고 자연의 맛에 익숙해지는 것, 그 자체가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전환입니다. 3번째로 추천드릴 떡은 기름 없이 구운 바삭떡, 즉 에어프라이어 떡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운 떡은 딱딱하고 질기지 않냐고 걱정하시는데요. 기름을 넣지 않고 구웠을 때 떡의 표면이 바삭해지고 속은 부드러워지며 무엇보다 질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구우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떡이 쫀득한 상태에서 조심해야 할 질감이 아닌 깨물기 쉬운 구조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운 떡은 전분이 열로 변성되며 소화가 쉬워지고 혈당 지수도 생떡보다 17, 15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박재근 어르신은 인절미를 좋아하셨지만 한번 질식 사고를 겪고 나서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인절미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고소해서 오히려 더 맛있다며 소금 살짝 뿌려 먹거나 무가당 숟가루와 곁들여 드시곤 하세요. 그 이후로 위장 불편도 사라졌고 음식이 줄어든 것도 없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이 3가지 떡의 공통점은 끈적이지 않고 혈당 자극이 적고 위장 부담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있어 과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물론
아무리 건강한 떡이라 해도 혼자 계실 때 드시는 건 피하시고 작게 썰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떡을 바꾼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건강 지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실제 사례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떡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진짜 떡 하나만 바꿔봤다고 건강이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오며 그 장면을 너무도 자주 봐왔습니다. 단순히 식단 전체가 아니라 딱 떡 하나 바꾼 것만으로 혈당이 내려가고 간 수치가 안정되고 눈 건강까지 좋아진 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중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인생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올해 77세이신 장철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육아를 아침 식사 대신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육아 3개 정도와 커피 한 잔. 바삭하고 달콤하고 속이 든든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고 간 수치도 정상을 한참 넘었고 지방간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초음파에서 간 쪽이 하얗게 변한 모습이 나오자 어르신은 처음으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육가 나쁘다고는 한 번도 생각 못했죠. 그게 어르신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습니다. 기름떡을 완전히 끊고 아침에는 삶은 고구마나 단호박 백설기로 바꿔보시자고요. 떡이 당기면 무가당 쑥떡을 소량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밍밍해요. 떡 같지도 않네요. 그랬던 장 어르신께서 석 달이 지나고 속이 편하다는 말씀을 처음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6달 뒤 재검진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보다 몸무게가 5kg 빠졌고 혈압은 약을 하나 덜 써도 될 정도로 내려갔고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다시 정상이 되었고 지방간도 중등돼서 경미한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때 장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평생 육가가 든든해서 몸에 좋은 줄 알았는데 떡 하나 바꾸니까 몸이 다시 움직이네요. 이후로는 동네 공원 산책도 시작하셨고 하루 한 번 백설기 한 조각과 따뜻한 보리차가 어르신의 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1세이신 김영자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떡 중에서도 특히 꿀떡을 좋아하셨습니다. 손주가 오면 함께 나눠 먹는 재미도 있고 오후엔 당에 당긴다며 꿀떡 2개 정도는 꼭 챙겨 드셨죠. 문제는 당뇨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치가 조금 높은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복 혈당이 180 이상을 기록했고 식사 후 혈당은 30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점점 오르더니 어느 날 안과 검진에서 눈 안쪽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눈까지 온다고요? 그냥 떡 하나 먹은 것뿐인데 그 말 속엔 후회와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사님은 꿀떡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무가당 쑥떡을 일주일에 2번 정말 떡이 먹고 싶을 때만 한두 조각 정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쌉싸름한 맛이 입에 맞지 않으셨지만 보리차와 함께 드시며 점점 익숙해지셨고 달지 않아도 떡 본연의 맛이 좋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당화혈색소가 뚜렷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복 혈당도 130 이하로 안정됐고 식후 혈당도 200을 넘지 않게 조절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의 망막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시력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안과 치료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냥 떡만 바꿨는데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김 여사님의 그 말은 지금까지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떡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몸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도 않았고 비싼 시술이나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익숙했던 떡을 바꿨을 뿐입니다. 노년기 건강은 결코 거창한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익숙했던 것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 그게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떡을 즐길 수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떡 하나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하지만 오늘 보셨듯 그 작고 평범한 떡 하나가 어떤 분에게는 숨을 막히게 하고 어떤 분에게는 눈을 잃을 뻔한 위기가 되었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삶을 되찾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65세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떡은 4가지입니다. 찹쌀이 들어간 끈적한 인절미, 기름에 튀긴 유과 같은 기름떡 당분이 많은 꿀떡이나 약식, 그리고 색소와 방부제가 들어간 떡 케이크. 이 4가지는 질식 사고 혈당 폭등간 기능, 저하 위장 장애까지 몸에 크고 작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떡으로 바꾸면 됩니다. 맵쌀로 만든 부드러운 백설기, 설탕을 넣지 않은 무가당 쑥떡, 그리고 기름 없이 구운 바삭한 떡. 이 3가지는 질식 위험이 낮고 혈당 변화도 완만하며 소화 부담도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떡을 드실 때는 꼭 기억하세요. 공복에 먹지 말고 단 음료와 함께 먹지 말고 혼자 드시지 말고 꼭꼭 오래 씹으셔야 한다는 것.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떡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떡 하나 바꾸는 것 정말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병원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지키는 커다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형제, 친구, 이웃, 혹시 그분들의 냉장고에도 위험한 떡이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질식 사고를 막는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건강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노꽃길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10살은 젊게 20에는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신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상 속 익숙한 음식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65세 이후 피해야 할 떡, 인절미, 유과, 꿀떡떡, 케이크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질식 혈당, 폭등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절미로 인한 질식 사고나 꿀떡으로 혈당이 400까지 치솟은 사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떡 하나 바꾸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무가당 쑥떡, 단호박, 백설기 구운 떡으로 바꾸고 천천히 꼭꼭 씹으며 가족과 함께 먹는 습관은 건강과 행복을 지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사랑하는 부모님, 조부모님의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냉장고를 열고 떡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안전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우리의 작은 배려가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소중한 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